3월 15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병원에 다녀온다고 또 방송도 간다고 방송이 늦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뉴스 브리핑을 계속하는 이유, 또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을 모집하는 이유는 저 나름대로 이것이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TV 평론하는 사람 중에 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거의 국회의원 입구에 간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저라고 꿈이 없으란 법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정치평론의 연장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이런 어떤 부분을 넘어서서 직접 가서 현장에서 법도 만들고 또 목소리도 크게 내면서 제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망이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아예 근처도 안 가고 깔끔하게 접은 이유는 제가 가서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솔직히 제 스스로의 이 인격이나 또 원칙이 견뎌낼 수 없는 수준이 될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웠습니다. 제가 공천 신청을 하고 그러면서 지역에 가서 악수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실력자들을 만나서 로비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이야기해오던 말과 행동과는 다르게 처신을 해야 되고 비위를 맞추고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요. 저처럼 말하고 저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정치를 직접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한 부분을 어겨야 되고 또 제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과는 다르게 해야 되고 누군가한테 가서 줄 서야 되고 그런 부분 없이는 제가 과연 이 공천을 받고 국회로 들어가는 부분이 가능하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총선에서 저보고 마지막에 서울에 공천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그때 여러가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번에도 또 좀 적절하게 저도 로비를 하고 줄을 서고 이랬으면 그 근처까지 갔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 자신의 개인의 준비를 하기보다는 솔직히 사회적 여러 가지 이 문제들에 제가 더 몰두해 왔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껏 방송 종편에 출연을 하는 것 가지고도 제가 지난 4년간 여러 종편 방송국들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못돼서 트러블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거기 가서 말을 하는 부분에서 방송국의 방침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좀 볼썽사나운 일이 있는데 참고 넘어가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밀어붙여버렸고 또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주요 종편 방송국에서 저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요. 그 방송국에서 지난 일에 대해서 사과하기 전에는 저도 나가기 싫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사과 안 할 거고 저도 나가기 싫으니까 저는 그냥 저를 필요로 하는 데만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작 방송국하고도 트러블을 그렇게 일으키는데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서게 되면 얼마나 트러블이 많이 일으켜지겠습니까? 또요, 제가 혹시 출마해서 배지 달까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못하려고 방해를 하고 장난을 치고 공작을 해 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참 이 평소에 정치를 하려고 하면 적도 만들지 말고 또
힘센데 줄을 서서 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말고 무조건 개처럼 비벼야 되는데 그것은 제 체질이나 성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정치 근처에 얼씬도 안 했고 솔직히 지금 공천을 줄 리도 없겠지만 준다고 해도 반납을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유혹도 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초장부터 아예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정치를 하지 않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세상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신과 생각,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서 저를 공감하고 저의 말에 공감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사회가 좀 더 나아지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언제까지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과 같은 행태로 떠들기보다는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로 바꿔야 된다. 지금 정치는 솔직히 국민들을 가지고 논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가 여야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정치가 결국은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집권당이 되고 그 집권당이 된 데서 여러 가지 4년 5년을 담당해서 밀고 갑니다. 그런 속에서 국민 개인의 삶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 때문에 지역이고 이념이고 세대고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요. 그러면 정치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고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를 풀기보다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한마디로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자기 쪽에 서게 만듭니다.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한국에는 지역 감정이라는 문제고요. 그것보다 또 더한 문제는 계층 갈등 이런 부분들이 배경에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 갈등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어떤 요소가 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갈등을 토대로 해서 양쪽으로 이 편가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편가름 속에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수록 지지를 받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건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요, 정말 무의미한 갈등 속에서 한마디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자신의 민생을, 생업을 도외시하고 하루 종일 정치 문제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줄을 서서 댓글을 달고 계급품을 물고 그걸 가지고 남을 욕을 하고 덕분에 저도 엄청 씹혔습니다. 양쪽에서. 그런 분들이요, 정상이 아닌 분들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자신 말이 옳고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라는 열정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분 스스로가요, 이 사회에 이 기득권 정치가 쳐놓은 그물에 걸린 일종의 나방 같은 정신적 노예 상태에 있다는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정치는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발전하지 않고 퇴보해도 계속 새누리당 아니면 더민주당이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한마디로 난리를 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방향도 잘못됐지만은 한국에서 제3당 기성의 이 여야 구도의 정치를 뒤집어 엎는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둘로 나눴어요. 양쪽에 한쪽에 줄을 서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미국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와 샌더스가 각기 방향은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공화민주의 기성정치를 한번 엎어서 기존의 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지배하는 정치 방식을 해체하겠다고 나서니까 온갖 어려움이 두 사람한테 다 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와 샌더스가 마치 모든 폭력 사태의 쌍방에 배후에 있는 것처럼 둘한테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유례없는
폭력 사태를 샌더스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공격함으로써 트럼프 지지자들과 충돌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은 트럼프가 유발했다라고 그렇게 둘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제거하고 싶은 두 아웃사이드 이다나 두 사람을 싸움을 붙여서요. 미국의 기득권이 이 둘이 서로 붙어서 각자가 다 사라져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국도 그거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국민들 다수가 7, 80%가 이런 어떤 기존의 보수 진보 여야가 쳐놓은 그물에 정신적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요. 지금 수준으로 누리는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저는 뭐 그냥 그 중에서 조금씩 잘못된 부분만 시정하자 이런 소리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 이것도 엄청나게 불만이 많고 정말 사는 게 아니고 헬 조선이니 뭐 지옥이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지나면 이것도 행복했다라고 생각할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왜? 우리 사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요. 경제가 다시 성장할 것이다. 살아난다. 일시적이다. 어쩌다 하는 게 사기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뭐 누구 잘못이고 어떤 누구의 실정이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가 나오면 그렇게 오는 시점을 좀 더 늦추고요. 왔을 때 우리가 벼락을 맞을 걸 갖다가 피레침으로 빨아들임으로써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반짝하는 충격으로도 만들 수도 있는데 정치가 워낙 저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벼락을 맞을 수밖에 없고 그 벼락은 서민들 중산층부터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IMF 때요. 정치가 조금 똑똑했으면 IMF를 그래도 피해가지는 못했겠지만 가볍게 맞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치가 워낙 멍청해서 솔직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았어. 서민과 중산층 수두룩한 사람이 빈곤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수백만 명이 망했는데 직장에 멀쩡하게 다니던 은행원들, 대기업 사원들이, 자영업자들이, 중소기업이 망해서 그때 빈곤층이 된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때부터 사실상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일본을 요즘 주목하고 미국을 주목하고 유럽의 난민 문제나 EU를 주목하면서 틈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 전 세계에 출구는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미국 정치요. 굉장히 태형적으로 갖고 저렇게 태형적으로 기득권 중심으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굴러갔던 미국 정치의 결과가 오늘날 미국 사회를 5천만 명의 빈곤층과 더 나아가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일자리가 없고 임금이 점점 줄어드는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일본 한번 보십시오. 7, 80년대에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이제는 거대하게 침몰해가는 인구가 쪼그라들어서 급속하게 쪼그라들어서 경제가 무너져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EU 통합을 해서 EU로 통합을 해서 유럽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온갖 문제가 지금 발생하면서 이제 EU에서 탈출을 하려고 브렉시트니 이런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브라질 한번 보세요. 한때 브릭스니 뭐니에 해가지고 브라질의 정치가 계획이 되어서 브라질이 급속히 경제가 성장하면서 살아나고 있다. 빈곤이 없어져가고 양극화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하던 브라질에서요. 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현 호세프 대통령과 그를 뒤에서 조정하는 룰라를 탄핵하고 깜빵 보내라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한번 보십시오. 푸틴의 전제주의 국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 지금 멀쩡한 나라가 있는가? 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가에 하는 본질은 결국 전 세계가 세계화, 자동화, IT화 그리고 일자리의 상실 그리고 부의 독점 이런 부분들이
경제학적으로 매우 구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령화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투자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드니까 이 월급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니까 인구도 줄고 노인들은 소비를 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점점 소비가 주니까 제조업들도 사라져가고, 또 세계화를 통해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해버리고, 자동화가 일자리를 점점 더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산업혁명까지 기술이 발전하면 그 기술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낳으면서 일자리를 이렇게 새로 탄생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그 기술 혁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풍요를 가져다주는 시대는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사라진 일자리들이 얼마나 많냐. 블루칼라나 화이트칼라 전문직의 영역에서 그런 입증을 합니다. 이번에 알파고로서 인공지능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무슨 IT나 인공지능, 로봇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인간의 일자리를 없애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 IT나 인공지능 기술이나 한마디로 새로운 어떤 기술 혁신을 가진 소유한 사람은, 투자한 사람은 슈퍼리치가 되고요. 그리고 그 기술은 다시 일자리들을 없애버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뭐 우버니, 카카오, 이 택시니, 또 더 나아가서 배달 앱이니, 이런 부분들이요. 일자리나 소득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한다고 봅니까? 그것은 중산층이나 서민에게 돌아갈 일자리나 소득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기술에 관련되는 부분은 점점 더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그 사람들 중산층이나 하층민에게 돌아가는 소득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요. 모든 부분은 이 슈퍼리치들한테 돌아가는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기업을 탄생하는 과정에 이 투자, 주식 나누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모든 행동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구글이 왜 알파고를 만들고요, 바둑을 이겨서 또 점점 진화시키려고 할까요? 구글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술 독점과 그 기술 독점에 의한 슈퍼리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놓기 싫은 겁니다. 앞서가야만이 죽지 않는 겁니다. 지금요, IBM 같은 회사들, 한때 세계를 호령하는 컴퓨터 회사였지만 지금 컴퓨터 부분은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경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사라져가고 규모도 줄어들고 소비가 없어져가는 이런 시대에서 결국은 일자리 문제가 소득 분배의 문제로 규정이 되고, 그런 문제들이 대중들의 어떤 불만으로 표출되고 장기 저성장으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양극화를 낳고 수많은 문제들을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가 그걸 더 가속화시키고요. 그래서 그래도 신흥국들은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국은 그래도 이 고속성장을 일정한 정도까지는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단계에서부터 중진국 입구에서부터 전부 동력이 떨어집니다. 한국은 중진국 마을까지 가다가 동력이 떨어졌고요. 중국은 중진국의 입구에서, 지금 저개발국에서 중진국 입구에서 동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중국의 동력이 떨어지는 걸 보면 옛날에는요, 이 선진국들은 0% 대생산,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중진국에서는 활발한 성장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중진국도 그런 성장으로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누구의 잘못이고 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언제 해결이 되느냐? 전 세계의 주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국가들이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지금까지 정치를 하거나 행정을 운영하거나 또 각종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들을 지금 전 세계가 처해져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인식해서 머릿속에 사고를 바꾸어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컨센서스라 그러죠.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지금의 경제 위기에 대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전 세계가 우리 SF 영화에서 보는 전체주의적 독재, 즉 1984,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보는 소수가 중간에 기계를 놓고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자본주의의 발달이 결국은 이 생산을, 과잉을 낳게 되고 그 생산의 과잉이 결국 자본주의 사회를 갖다가 무너뜨릴 수도 있다 한 부분이요. 이런 것까지 예측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과잉 생산에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으로 내몰리면서 석유조차도 최저유가 상태에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석유가 없어지면서 귀해지면서 인류의 발전이 한계에 도달하고 전 세계적인 전쟁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석유는 무진장이 있는데 그 석유값이 너무 똥값이 되어버리면서 지금 중동에서부터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이 이 한국은 자체적으로 자원이 없습니다. 오직 가진 거라고는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개방 경제로서 수입을 해서 그걸 갖다가 가공을 하고 그리고 지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문화상품을 만들고 그런 걸 가지고 해외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한국의 경제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단이라는 세계 다른 나라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한국 사회를 들미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부의 국민들의 국론이 통일이 안 됩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이런 부분을 놓고도 국민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념이 또 갈려버렸습니다. 북한의 영향력을 받는 학생운동이 있었고 사회운동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일정하게 국회에 진출해서 정치의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영향력들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또 국민들 다수에게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절반의 국민에게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이 통합을 하기에는 반대측에 있는 보수 진영 또한 이 강경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합리적으로 이 통일, 북한을 바라보는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지적할 수 있는 논리적인 어떤 논쟁이 거의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소모를 북한 문제에서 우리는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끼리라도 그냥 한계된 나라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건가 하는 문제도 쉽지가 않은데요. 북한이라는 변수가 어마어마한 자원의 낭비와 또 소모적인 정쟁이나 대립을 통한 국론 분열 그리고 정치의 낭비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필리버스터에서 여실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뉴스 브리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요. 저도 좀 도란 놈이라면 도란 놈일 수 있습니다.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다 자기 출세하기 바쁜데 저는 왜 이런 문제에 집착을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 공기 좋은 데 가서 몸이나 좀 돌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 몸도 위기입니다. 사실 오늘부로 탁 접고 가서 몸이나 좀 돌보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저한테는 행복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미련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을 집착하는 이유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사회를 개선하고 또 보다 나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시정이 되고 또 정치가 국민들 앞에 낱낱이 까발려져서 자극을 받음으로써 이 쇄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사회적 합의와 압력으로 다가오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 저도 그것을 소명의식처럼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도 많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가 뭐 돈이 있는 사람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뭐 이런 일 하고 안 살겠죠. 돈 버는 더 하겠죠. 애초부터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뉴스 브리핑을 운영하고 끌어가기에는 저도 상당히 1년 동안 지금 한 10개월 정도 끌어왔습니다. 제 전적으로 저 자신의 어떤 이 노력과 비용 희생으로 끌어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요 뉴스 브리핑을 유료화해서 이 돈을 받을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왜? 제가 말하는 부분이 사회적인 어떤 이 국민의식 계몽, 좀 건방진 소리입니다만 저는 계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한마디로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돈이 없어서 뉴스 브리핑을 갖다가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을 만들어서 뉴스 브리핑과 강연, 출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꼭 돕고 싶다 이런 분들만 그 소정의 회원가입을 통한 제가 하는 목적에 동의를 하면 정관이나 약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도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하시고요. 뭐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전혀 근처도 오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방송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했습니다. 뭐 강연에 와야 뭐 회원가입이 되는 건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혼돈이 있어서 이제는 돈 내고 봐야 되는가. 자,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가지고 돈을 낸 사람 안 낸 사람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이 유튜브나 제 블로그에 오시면 언제까지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든요. 다만 이 뉴스 브리핑을 보시고 공감을 가지시는 분 중에서 황 소장이 저거 한다고 고생을 엄청 하고 있는데 숨이 턱까지 좀 찼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민을 한번 더 해보시고 이 정관을 읽어보시고 23일 이후에 회원가입을 전화로도 가능하고 팩스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23일 하기 전에 22일 날 전야제 성격으로 저한테 이제 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회원가입을 할 사람은 강연에 와서 회원가입을 하고 제 강연을 들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제가 강연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회원에 한해서 그 개방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뉴스 브리핑은 지금대로 계속 보시면 되고요. 저와 더불어서 이 방송을 좀 더 알차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같이 노력하고 싶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회원가입은 23일부터 이제 접수가 받는데요. 그것은 제 사무실 전화, 팩스, 뭐 온라인, 그 다음에 오프라인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편하신 대로 다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도록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장시간 뉴스 브리핑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린 것은요. 뉴스 브리핑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걸러지지 않고 있는 날 것 그대로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수적으로는 많은데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협소한 이 정치인들이 쳐놓은 그물에 나방이 되어가는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걸 대변하는 이야기를 편견 없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신 분만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23일부터 회원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복합니다.